자, 신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 값들의 분산, 오차를 말하는 거죠. 오차, 분산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제 측정을 동일한 대상에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같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측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측정을 반복을 했는데 항상 같은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는 측정에 대해서 안정성 또는 일관성,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consistency, 일관성, 일관적이라는 거, 예측 가능성,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확성,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게 신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검사법이 있는데요. 이걸 재측정 신뢰도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동일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 측정, 즉 2번 이상 측정을 해서 처음에 측정한 거하고 다음에 다시 측정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뢰도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측정 도구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와 관련된 신뢰도에 대한 검증 방법입니다. 이 재검사는 보통 얼마 간격으로 하냐면 보통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측정을 해서 그 결과가 비슷한지 아닌지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재검사법 또는 재측정 신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분법입니다. 반분법 또는 반분 신뢰도라고 하는데 이건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그 측정 도구인 설문 문항을 무작위로 이렇게 2개로 만듭니다. 2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의 설문지가 문항이 있으면 그거를 무작위로 이렇게 양쪽 2개로 만들어서 이걸 두 번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결과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분석을 하는 신뢰도 측정 검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등척도 신뢰도입니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2개의 상이한 측정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A타입, B타입 이렇게 같은 개념에 대해서 2개의 다른 측정 도구를 만들고 그걸 측정해서 그 측정 값들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두 A타입과 B타입의 측정 도구는 서로 동등하다는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걸 가지고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파 계수인데요. 이 크론바하의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문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구하는 거죠. 반분 신뢰도.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는 걸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그것들의 다 측정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하는 계산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할 때 신뢰도 분석을 하면 알파 계수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알파 계수, 크론바의 알파 값을 가지고 신뢰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알파 계수입니다. 알파 계수, 크론바의 알파 값입니다. 알파 계수가 집단의 경우에는 0.6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0.9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더더욱 좋은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먼저 측정 문항, 측정 도구의 모호성을 제거하면 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측정 문항에. 그 다음에 측정 문항 수를 늘립니다. 늘리면 신뢰도가 더 좋아지고요. 또 측정자의 태도나 측정 방식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측정 대상자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은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사전에 검증된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많지 않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도구가,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네,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게 타당도예요. 측정 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측정이 되었는가. 타당도는 측정 도구를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잘 측정하지 못하면 측정 도구는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도의 또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당도의 검증 방법은 신뢰도 검증 방법에 대해서 더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타당도와 관련된 게 아까 체계적 오차라고 말했죠. 이 체계적 오차를 발견하는 것이 무작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발견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타당도인데요. 측정 도구 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 측정 도구의 대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성 있는 항목들이 측정 도구로 표출되어 있는가, 정확히 대표하고 있는가, 네, 이와 관련된 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외관적인 요소의 측정을 의미하고 측정 수단의 타당도에 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반을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성 타당도가 있는데요. 이걸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또는 1차적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측정 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구성을 측정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조사자가 사용하는 측정 수단이 기존의 측정 수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구성 타당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속성이나 개념에 대한 측정값이 다른 속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정도에 의해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준 타당성 또는 경험적 타당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 예측 타당도의 평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도 평가에는 주로 내용 타당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